사회복지사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포함해 복합적인 문제와 갈등을 얽힌 이들의 삶을 실타래 풀듯 도와주는 조력자죠. 그런 만큼 이들은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며 감정노동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또 인력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지난달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 윤흥기 부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달에 이제 토크 콘서트가 열렸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됐고 또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주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매년 사회복지사들의 쉼과 힐링을 위해서 가을에 콘서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도지사 분과 그 사회복지사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그 사회복지 정책 방향이나 사회복지 인권 보호에 대한 것을 리얼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토크쇼에서는 복지 관련 공약 내용이라든가 또 제주형 통합 돌봄 사업, 복지사 인권 보호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고요. 또 그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즉석 질문을 해서 그날 도지사님이 답변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사회복지사들이 궁금증이나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제주 지역에 사회복지사들은 몇 명 정도가 있는지요? 지금 사회복지사들은 한 14,000명 정도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직에는 한 3,500명 정도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매년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사회복지사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현장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네, 복지사별로, 복지 분야별로 너무 다양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크게 나눈다면은 뭐 이용시설, 생활시설, 의료시설, 뭐 모금 분야 쪽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데 그 분야 안에서도 아동, 청소년, 노인, 다문화 뭐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본인이 적성에 맞는 그런 직종을 선택해서 그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복지사도 감정 노동자라고 할 만큼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지 대상자들이 대개 그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회로부터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담할 때는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사회복지사한테 폭행이나 폭언 이러한 행동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후원처에서 후원 대상자들한테 한 30가정을 선정해서 후원 물품을 전달해 달라 그랬는데 그걸 저희 전달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못 받은 대상자가 나는 왜 안 줬냐 이래가지고 검찰 소송까지 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검찰에까지 갔다 왔는데 물론 이제 무혐의로 나왔지만 그렇게 이제 본인들의 욕구를 안 들어주면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 노동이 많이 생기는데 뭐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그 감정 노동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이용자로부터 폭언 이런 것들은 신문 기사에도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노동 환경 자체가 참 열악한데 왜 이렇게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까요? 근데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어떤 그 사람들하고 친밀감을 하기 위해서 라포 관계도 형성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의 감정에 내가 맞추어서 해야 되고 내 감정은 억제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감정 노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의 특성상 시설 분야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가 뭐 24시간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복지 수요도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인력난에 또 허덕이고 있다면서요. 지금은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일자리 감소되니까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사의 숫자는 뭐 그냥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24시간 맡교대를 하고 이용시설은 뭐 8시간 근무하지만 사실은 뭐 가정방문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시간에 퇴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뭐 병가 이런 거 있으면은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다 지켜줘야 되는데 그 대체 인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또 하는 업무를 아무나 와서 그냥 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최소 인력 기준보다도 적은 인력으로 복지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한테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근무도 많아지고 그 이직자나 그런 일도 좀 높은 편입니다. 네. 한 조사에 의하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법정 근로시간보다 100시간 더 일하지만 전체 그 노동자 평균 연봉이 평균 그 노동자 연봉보다 87%에 불과하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예. 제주 지역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복지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복지 종사자들도 근무 시간이 항상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정해주는데, 제주는 이제 모든 분야를 동일하게 해서 동일 임금 체계로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인건비는 이제 그 공무원 임금의 한 9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건비에 비해서 이제 처우에서는 그 대신 미약한 편입니다. 올해는 이제 사회복지사들한테 제주도에서는 이제 복지 포인트를 올해 미약해나마 제공을 해줬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제주도만의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도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제주도에서도 이제 조만간에 이 복지사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공무원들과 같은 임금의 체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복지사들에게도 복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인권 옹호센터 건립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죠. 예. 장애인이나 노인 등 이렇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그 다양한 보호 체계나 인권 보호 체계가 돼 있는데, 사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에 대한 보호는 아무런 것도 돼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인권 침해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어떤 필요한 안전망도 필요하고, 네. 트라우마 치료나 힐링을 위한 그런 인권 옹호 센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개선 사항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 그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점을 가장 좀 우선적으로는 해결해야 할까요? 이제 복지 분야별로 보면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지침이 이제 내려오는데, 가장 최소 인력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줘야 될 것 같고, 인력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도 좀 사회복지사들이 보람을 느끼고 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복지 대상자로부터 이제 폭언이나 폭행 뭐 이런 걸 당하지 않도록,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근무 조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 조건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아까 많이 취득했더라도 현장에 잘 많이 안 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적응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복지 현상의 취업률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이제 정기적인 교육 시스템도 제주도의 복지사들이 또 열심히 해야지 제주도의 복지 환경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편이고요. 또 근무 환경도 참 열악한데,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이들이 겪는 문제와 현실을 좀 다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